1차 방정식의 활용 나갈 건데 우리 여태까지 1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걸 푸는 연습을 많이 했었지. 근데 여기 활용 파트에서는 문제가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문장으로 길게 표현될 거야. 그럼 그거를 1차 방정식으로 세워서 x값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기만 하면 풀고 확인하는 요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 미지수 정하기. 어떤 걸 미지수로 정할지, 그리고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지, 그거에 좀 집중해서 공부할 거야. 자, 여기는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둔다고 했네. 미지수 x. 그치?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찬찬히 살펴볼게.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반드시 단위를 쓴다. 문제에 맞는 단위를 써야겠지? 단위. 자,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어때? 문제가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문장으로 주어졌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바꿔서 그 방정식을 푸는 게 그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활용 파트에 포함될 수가 있어. 어떻게 풀 거야? 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는 끊어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어떤 수를 구할 거니까 우린 이거를 미지수 x로 둘 거야. 그리고 어떤 수의 5배라고 했으니까 x에다 5를 곱해야겠지? 곱셈 기호 생략해서 5x라고 쓸게. 거기다가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x에다 2를 곱해야겠지? 곱셈 기호 생략해서 2x 보다 9만큼 클 때 플러스 9.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뒤에는 이제 1차 방정식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거야. 이 뒤에는 이제 나머지 풀어보세요. 활용 파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자주 문제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연속하는 자연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연속하는 세 짝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7, 18, 19 어때? 하나씩 늘어나지? 그래서 미지수를 우리는 만약에 17을 x를 기준으로 둔다면 얘는 뭐겠어? x 플러스 1이겠지? 그리고 얘는 하나 더 커진 x 플러스 2. 이렇게 미지수를 둘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놔도 좋은데 17, 18, 19 세수가 있을 때, 연속하는 세수가 있을 때 가운데 거를 x로 잡는다 치자. 그러면 17은 뭐야? 하나 더 적으니까 x-1이고 19는 x 플러스 1이겠지. 자, 근데 쌤은 요 오른쪽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해. 왜? 왜냐면 자, 요거 보통 이 밑에 문제에서도 보이지만 세 자연수의 합을 알려주거든. 근데 어때? 이거 세수 더하면 x가 3개니까 3x고 상수항 플러스 3이지. 근데 얘는 어때? x 3개야. 3x.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상쇄되는 거 보여? 그래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은 쌤은 이 방법을 선호해. 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세 짝수 이렇게 나올 때는 짝수니까 16, 18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16을 x를 기준으로 뒀을 때 얘는 어때? 2만큼 크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어. 그리고 뭐 세 짝수라고 한다면 16, 18, 20까지 2씩 늘어나네. 근데 어때? 우리 앞에서 가운데 걸 기준으로 두자고 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걸 x로 기준으로 두고 x-2, x 플러스 2 이렇게 두자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가운데 걸 x로 두고 그 아래 걸 x-1, 그 위에 걸 x 플러스 1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세 수의 합이 39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때? 상수항 -1 플러스 1이 지워지고 x가 3개 남지? 3x는 39. 좀 간단하지 않아? 어때? 그래서 x는 13.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x 값이 답이 아니지.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우리 가운데 수를 13으로 뒀잖아. 그래서 작은 수를 12, 큰 수를 14 이렇게 3개 다 써줘야 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유형 볼게. 자리의 숫자라는 유형인데 먼저 예를 들어보면 뭐 58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근데 이건 어때? 5랑 8은 숫자거든? 근데 58이라는 건 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린 얘네들 각각을 숫자라고 부르고 전체 58을 수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58이라는 숫자는 50과 8의 합이지. 그러면 5는 10의 자리 숫자라서 10을 곱한 거고 8은 1의 자리 숫자라서 1을 곱해서 더한 이 꼴과 같은 거야. 그치? 5는 10의 자리 숫자라서 10을 곱했고 8은 1의 자리 숫자라서 1을 곱했어. 그럼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라는 이런 수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서 10a 이렇게 써야 되고 1의 자리 숫자는 1을 곱해서 그대로 플러스 b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a, b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거는 a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a 곱하기 b와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a래. 이렇게 뒤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겠어? 10b 플러스 a 이렇게 표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58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8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 플러스 8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두 자리 자연수인데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는 몰라서 x로 둘 거야. 근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근데 우리 아까 이걸 x값으로 두지 않았지. 이런 경우는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두지 않는 경우야. 그치? 우리가 모르는 걸 10의 자리 숫자가 2고 모르는 1의 자리 숫자를 x로 뒀어. 그럼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0의 자리 숫자인 2에다가 10을 곱해서 20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바꾼 수는 봐봐. 자리를 바꿨대.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가 2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x,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그대로 더하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식을 써줘 볼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플러스 63. 바꾼 수가 더 크니까 처음 수에다 63을 더 더해줘야겠지. 그럼 이걸 식으로 쓴대. 잘 봐봐. 이게 처음 수였고 이게 바꾼 수였잖아. 그럼 얘네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어떻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할 거야. 근데 주의할 점,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값이 답이 아니라 x값을 구해서 여기다 채워 넣으면 20 몇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처음 자연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은 개수 나이 유형 한번 볼게. 자, 개수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개당 가격을 알고 개수를 알면은 전체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동물 관련된 다리 개수 문제가 나온다면 한 마리당 다리 수에다가 마리수를 곱하면 전체 다리 수를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볼게. 농장에 양과 오리가 총 24마리 있다. 양과 오리의 다리의 수의 합이 74개일 때 양과 오리는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다리의 수의 합이 74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 자, 양과 오리가 몇 마리인지 몰라. 그래서 양을 x로 둘게. x마리라고 한다면 총 24마리라고 했으니까 오리는 어때? 24에서 x를 뺀 값이겠지? 그래서 둘이 합쳐서 24마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다리수는 아까 뭐라 했지? 한 마리당 다리수에다가 마리수를 곱하려 했지. 자,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양은 다리수가 몇 개야? 4개. 4개. 맞아. 그리고 오리는 2개. 그러면 x에다 4를 곱해서 4x 곱셈 기호 생략했지? 그리고 마리수가 24-x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다리수를 곱한다. 2를 곱한다. 자, 그럼 어때?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얘네 다리수 다 더한 게 74개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제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답은 어떻게 써? 오리랑 양이 다리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양이 몇 마리인지, 다리가 아니라 오리가 몇 마리인지 쓰면 되겠지? x값만 구해서 답 쓰면 답을 덜 쓴 거야. 양과 오리 둘 다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각각 몇 마리인지 쓰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나이는 문제는 어떻게 풀까?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이 나왔을 때 아빠, 아들 뭐 이렇게 나온다 치면 두 명 모두 같이 나이가 든다. 요 점만 주의하면 식을 잘 세울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세.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자, 몇 년 후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x년 후라고 하자. 현재 나이는 주어졌어. 48 그리고 12라고. 근데 x년 후에는 아빠도 x만큼 나이가 들고 아들도 x만큼 나이가 든다. 요것만 주의하면 식을 잘 세울 수 있어.
문제에서 아들의 나이의 3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의 나이가 12살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자 뭐 이렇게 식을 써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들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12 플러스 x에다가 3을 곱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까? 아버지의 나이,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 그리고 x년 후 아들의 나이. 근데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대.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해야겠지? 아버지가 3배 더 많으니까 아들의 나이에다가 3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고, 만약에 48 플러스 x 뭐 3에다가 아들의 나이의 3배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요거 틀린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x 값 구하면 바로 그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3배래. 근데 봐봐,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요걸 x로 둘게. 현재 딸의 나이를 x로 두고, 그런데 그럼 어머니의 나이는 뭐겠어? 3x겠지. 3배니까. 이거 14년 후에는 어때? 14년 후에 딸이 또 14년 늙겠지. 어머니도 3x에서 14만큼 더 나이가 들겠지. 자, 요거는 위에랑 비슷한 문제니까 식을 한번 세우는 것까지 해보고 세우고 푸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도형 관련된 유형이야. 도형도 뭐 도형의 성질만 알면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좀 팁이 있어. 자, 문제.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걸 x로 줄게. 그러면 세로가 x고 그러면 가로는 어때? 2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라고 둘 수가 있겠어. 근데 둘레는 뭐야 얘들아? 둘레에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치면 자, 가로가 2개고 세로도 2개야.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거기다 2배를 해줘야 둘레의 길이가 돼. 그러면 아까 가로의 길이 뭐라고 했어? x 플러스 2. 세로의 길이 x. 이게 2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쌤은 그냥 가로의 길이 하나만 더하고 세로의 길이 하나만 더해서 요거를 그냥 10cm라고 쓸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지? 이렇게 쓰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하나씩만 더해서 둘레의 길이에다가 2를 나눠주자. 그렇게 하면 식을 좀 더 간단히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긴 어때?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짧대. 그럼 가로를 x로 둔다면 세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4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40cm래. 그래, 그러면 세로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 하나씩만 더해서 둘레의 길이에서 2를 나눠서 써줄래. 이렇게. 그러면 x값 나오겠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x값인 가로의 길이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구하고 몇 cm인지 구하고 세로의 길이 몇 cm인지 구하고 이거를 곱해야 넓이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은 과부족 유형이야. 요거는 뭐냐? 문제 한번 볼게. 뭐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대.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어.
사람들이 막 쫙 있어. 근데 막 공책을 막 몇 권씩 나눠줬어. 근데 여기에 공책이 나눠줬는데도 이게 남네? 남았어. 그러면 우리 전체 공책 수를 구하고 싶으면 남은 것까지 더 해줘야겠지. 남은 것까지 더 해줘야 돼. 맞아?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나누므로 공책의 수를 전체 알고 싶으면 한 명당 5권씩 나눠줬어. 그러면 X명에게는 몇 권이겠어? 5를 곱해서 5X권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5X 5권씩 나눠줬을 때 2권이 남으니까 플러스 2라고 해야 돼. 그리고 6권씩 나눠주면 6X겠지. 근데 3권이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돼. 자, 그니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남으면 플러스, 부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1번 방법으로 나눠줬을 때랑 2번 방법으로 나눠줬을 때랑 어떻게 나눠주던 상관없이 공책의 수는 처음에 똑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둘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5x 플러스 2랑 6x 마이너스 3이랑 같다. 나누어주는 방법에 관계없이 공책의 수는 일정하다. 공책의 수 일정. 뭐 이 2가지만 생각해서 문제씩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가감소야. 증가감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자랑 남자가 있었어. 여자가 50명 있었고 남자는 60명 있었네. 그러면 총 몇 명이야? 총 110명이지. 근데 여자가 65명이 됐고 남자는 55명이 됐어. 그럼 몇 명이야? 120명이지.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얼마나 늘었냐? 15명이 늘었어. 줄었네.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그랬더니 총 플러스 10만큼 증가했어. 이런 문제에서는 증가 감소의 변화량만 우리가 쓰자는 거야. 플러스 15, 마이너스 5 했더니 총 플러스 10만큼 늘었다. 요렇게. 뭐 이렇게 쓰지 않고 50명 있었는데 15명이 늘었다. 그리고 60명이 있었는데 5명이 줄어서 총 110명에서 10명만큼 늘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식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량만 식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변화량만 표현한다. 그러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진다. 자, 문제 한번 볼게. 어느 중학교의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700명. 언제? 작년. 자, 작년에 여학생 수를 여기는 X로 놨네. 그러면 남학생 수는? 그치. 700 마이너스 X명이지. 그래야 둘이 합쳐서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여학생은 7% 증가하고 남학생은 3% 감소했대.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했대. 자, 여학생 수가 X명 있었는데 이 X명의 7%니까 여기다가 7%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100분의 7이지. 그래서 X에다가 100분의 7을 곱하는데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명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 남학생은 3% 감소했대. 700-X명 있었는데 이것의 3%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3을 곱해줘야겠지. 근데 감소했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명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됐니? 그러면 자, 우리는 올해 변화량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이만큼 늘었고 이만큼 줄었더니 총 9명이 늘었다라는 식을 쓸 거야. 어떻게? 얘네 더했더니 이만큼 9명 늘었다. 자, 100분의 7x 줄었어. 100분의 3 남자 했더니 9명만큼 늘었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자, 이 식 각항에다 100 곱해가지고 간단히 만든 다음에 x값 구할 수 있겠지? 우리 x값을 뭐라고 놨어? 작년 여학생 수로 놨네. 그러니까 x값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활용 문제들 유형 몇 가지 살펴봤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식만 세울 수 있다면, 쌤이 알려준 이런 팁들 가지고 식만 세울 수 있다면 1차 방정식 풀어서 x값 구해가지고 답 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할게.